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15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녹음을 집에서 하면서 영상 촬영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보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오디오 플랫폼인데 이거를 영상 플랫폼이랑 한번 연동을 해서 남들이 하는 보이는 라디오 따라하는 거죠. 저는 원래 창의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 벤치마킹 이런 걸 조금 해. 대놓고 따라하나? 아무튼 녹음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5회 녹음을 들어가고 있고요. 댓글 하나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바이러스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방탄커피 느끼함은 지방 제로 탓이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식재료가 유지방 함량이 무지 낮아요. 대부분 쇼트닝이나 코코넛 오일이라는 점점점 맞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마가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버터와 마가린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천연 버터냐 이게 가공 버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버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랑 카페 일하면서 이제 실제로 버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버터에 있는 우유의 이제 수분을 제거해서 지방을 분리해 갖고 이제 고체 상태의 유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버터라고 하는데 유기농 버터는 이제 30% 이상의 지방이 이제 순수 지방이죠. 함유되어 있는 거고 가공 버터는 이제 80% 이상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이 성분을 통해서 이게 유기농 버터, 뭐 천연 버터, 뭐 이제 뭐 가공 버터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제 소금을 첨가해서 이게 무가염이냐 가염이냐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이제 요리를 하시거나 제과제빵을 하시게 되면 이런 버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저도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카페 일하면서 어줍지 않게 이제 주워 듣거나 일할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반면에 이제 마가린은 말 그대로 이 버터 비싼 버터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지방을 이제 인위적으로 합성 식물성 기름에다가 이제 우유를 섞어갖고 인공 버터향을 첨가한 가공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몸에는 썩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런 비슷한 예가 우리가 식물성 크림, 동물성 크림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휘핑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케이크에 사용되는 그 생크림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공된 식물성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 크림이 있고 유지방, 그러니까 실제로 우유를 99% 이상 활용하는 동물성 크림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짓는 게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요 마가린도 버터와 비슷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달아주고 계신데 유지방 84%가 넘어가는 엑스트라핀 등급 버터는 가격이 훌륭하죠. 그런 것도 있어요? 잘 모르는데. 초기 방탄커피는 애슐레 또는 이지니 또는 슈제 뭔 소리야. 슈제 버터에 천연 버터나 발효 버터를 사용했겠지만 우리나라는 카페나 공장에서 만들면서 이상한 기름 덩어리를 커피에 넣은 거죠. 최소한 저렴한 루어팍이나 앵거 버터 정도는 써야 맛이 느끼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라떼 맛나게 마시기 위해 다양한 멸균 우유로 시도해 봐야겠어요. 멸균 우유는 크리미하게 느껴지는 게 혀에 남는 지방 느낌이 싫어서 안 마셨거든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우유 제조 공정을 보면 우유가 맛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비싼 좋은 살균 우유가 만난 거예요. 유유. 저도 우유 유통기한 다 되어야 더 맛있어지는 거 느껴져요. 지방의 고소함과 풍미가 확 올라오죠. 조만간에 폴바세 콜드브루 원액이랑 멸균 우유 사서 저도 라떼 만들어서 맛을 느껴봐야겠어요.
지금 바이러스님이 지난 113회에서 제가 그 동원에서 나온 버터커피, 우리가 일명 이제 방탄커피라고 하죠. 그 커피를 리뷰하고 나서 이제 소감을 써주신 건데, 보다 전문적인 단어들이 나오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일단 솔직히 저는 버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애쉬레나 이진이, 휴제 버터, 천연 버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 아, 이게 회사 이름인가 봐요? 저는 근데 버터를 많이 써보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가게에서 제과 제빵을 하다 보니까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재료를 다양하게 넣고 그 제가 실제로 버터를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의 브랜드인가 봐요? 뭐 이렇게 어렵지? 검색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많아. 한국에서는 버터계의 에르메스라는 수식어와 함께 소개되곤 하는 풍부한 생크림 맛이 부드러운 샤랑드 푸아투 지방의 원산지 라벨 AOP를 달고 생산되는 버터. 아이씨, 커피도 어려운데 버터 왜 이렇게 어려워? 네, 애쉬레 버터는 1894년 설립된 전통적인 버터 브랜드 애쉬레 버터 역시 샤랑트 푸아투 에이스 프랑스 대통령이 거주하는 엘리제 궁과 영국 왕실에 납품된다고 합니다. 명품 버터라고 해요. 이즈니 이것도 이제 제품 이름 이즈니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버터가 생산되는 노르망디 지방의 AOP 이름이다. 또 AOP는 또 뭐야? 앞서 본 사랑트 푸아투 AOP 라벨로 라콤피에 에이티 저는 파티션은 때려치는 걸로 그냥 커피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프랑스의 국민 버터 프레지성 버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어렵네. 역시 인생은 날로 먹을 수가 없어. 이 바이러스님이 좀 제빵 쪽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또 이런 거를 풍부한 상식을 또 알려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애쉬레 거는 써봤어요. 네, 애쉬레 그 앵거 무염 버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그 카페에서 그때 당시에 그 뭐지? 그 빵에다가 햄이랑 막 넣는 거 있는데 그 이름이 뭐죠 그거? 아씨 생각이 안 나. 그 버터랑 햄 넣어서 만드는 스위치 스위치래. 샌드위치 있잖아요. 잠봉베르라고 했었나? 잠망베르인가? 잠봉베르인가? 그 프랑스 샌드위치라고 그래갖고 우리 바게트 빵에다가 그 뭐지 고급 그 햄 슬라이스랑 이렇게 버터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를 가게에서 이제 만들었었어요. 이제 팔려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가염 무가염 버터 사다가 이제 테스트해보고 뭐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더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먹었어.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먹었다는 얘기지. 아무튼 뭐 그런 거를 했었을 때 이 식재료들을 다뤄봤는데 확실히 이게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이게 어떤 버터를 써야 또 어떤 그 뭐랄까 햄과 또 빵과 더 잘 어울리나 사실 이런 것도 그 커피랑 비슷하게 다양한 식재료를 많이 써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치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걸 많이 확보해야 확실히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이러스님이 댓글 단 것처럼 확실히 멸균 우유 또한 최근에는 멸균 우유를 기존의 다양한 우유와 함께 이제 혼합을 해서 이제 블렌드 우유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단 하나의 우유로만 썼다라면 오늘날에는 이제 블렌드 우유도 쓰면서 조금 카페들이 자기의 커피에 대한 어떤 상품성을 더 높이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치를 가진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바리스타들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니까 이런 제품 개발 쪽에 많이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더 많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배워요. 사실 멸균 우유와 기존의 우유를 섞어 쓸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오랜 시간 커피를 하면서. 근데 하고 나니까 참 이게 장점이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요즘엔 사실 멸균 우유를 사놓고 많이 먹어보고 있어요. 참고로 최근에 이제 지금 서울우유를 이제 마트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갖고 원 플러스 원으로
그 이제 또 하나 사놓고 다음에 이제 좀 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멸균유와 또 우유 참 관계가 참 재미있습니다. 뭐 폴바사의 콜드브루 원액도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저희 오디오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어떠실까? 그런 취지에서 오늘도 커피 하나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커피 한 잔을 또 먹어보면서 또 시작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두 가지. 콜롬비아나 우리 맥스웰 하우스, 오랜만에 또 맥스웰 하우스 커피가 좀 땡겨갖고 한번 사봤어요. 원래는 이제 홈플러스에 갔는데 자사 PB 커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PB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이런 커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실까봐 항상 그래요. 너는 이렇게 판촉 요원이냐? 맨날 뭐 제품 먹었다, 뭐 제품 맛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 그래갖고,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커피가 궁금하니까 사서 먹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 맥스웰 하우스 커피는 일단 싸요. 일단 요 캔 자체도 보면 240ml, 요게 보통 개당 한 400원이 안 됩니다. 또 프로모션 같은 거 하게 되면 정말 4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어서 이 맥스웰 하우스의 이 오리지널 블랙이랑 카페 라떼를 또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지금 아라비카 100이라고 써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맥스웰 하우스도 맥심과 똑같이 이 미국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그 회사예요. 그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여기 써있어요, 뒤에. 맥스웰 하우스는 보이시나요? 보이나? 제가 이렇게 좀 카메라에 갖다 대볼게요. 보이십니까? 맥스웰 하우스는 네,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의 커피 브랜드이다. 실제로 이 맥스웰 하우스가 맥심과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동서식품의 맥스웰 하우스와 그리고 동서식품의 맥심이 다 이제 같은 브랜드 라인으로 생각하시는데, 별개의 커피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맥심, 맥스웰 하우스는 다른 브랜드인데, 사실 요새는 맥스웰 하우스가 좀 잠잠하죠. 초창기 맥심과 맥스웰 하우스가 이제 동서식품의 이제 좀 커피 라인으로 똑같이 이제 좀 많이 뭐랄까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면, 요즘엔 좀 맥스웰 하우스가 좀 광고도 안 하고 많이 죽어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동서식품에서도 약간 맥심의 카누 라인을 비롯해서 맥심을 더 밀고 있어요. 그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게 좀 더 그 맥심 쪽으로 가고 있죠. 참고로 이 맥스웰 하우스는 미국 크래프트 하인즈의 같은 이름의 부서에서 제조한 미국 커피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이게 생긴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 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 커피와 왜냐면 일단 저렴하니까 한번 요 커피랑 이번에 그 홈플러스에서 출시한 카페 라떼랑 디카페인 라떼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왜 이걸 샀느냐? 일단 요 홈플러스 커피가 1,000원대입니다. 매우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런 PB 상품들이 이마트, 노브랜드, 롯데마트는 모르겠고, 일단 이마트에도 있고 이 홈플러스에도 있어요. PB 자사 커피들이 있는데, 일단은 낱개로 파는 게 아니라 보통 대용량으로 많이 있어서 좀 사 먹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낱개로 파는 제품을 한번 사봤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맥스웰 하우스의 성분을 좀 보자면, 일단 동서식품에서 제조원은 F1, 제조원은 F1, F2로 제품 밑면에 표시, OKF 음료라고 이제 써있어요. 여기 써있기로는 OKF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 내 카메라가 상태가 안 좋나? 보여요? 네. 아무튼 커피를 사서 드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정제수 아라비카 커피 추출액 고형분 콜롬비아산이라고 써 있고요. 요거를 한번 마셔볼게요. 여기 겉에 다양하게 써 있는데 오리지널 블랙 아라비카 원더풀리 밸런스드 커피라고 이제 써 있어요. 한번 까볼게요.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일단은
맥스웰 하우스. 색깔이 때깔이 깔끔하죠? 보시면 좀 깔끔합니다. 좀 색깔은 진해 보이지만 일단 깔끔한 드립커피 스타일의 이제 커피인데 마셔보겠습니다. 그 스틱형 커피, 인스턴트 커피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너무 쓰거나 뭐 탄맛이 돌거나 뭐 떨거나 그렇지 않아서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좀 산티나는 커피일 수 있는데 그냥 어디서든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내린 아메리카노의 맛과 풍미를 쫓아갈 수는 없죠. 이런 저렴한 커피들이 이 인스턴트 가공 커피다 보니까 분명히 한계성은 있지만 뭐 이렇게 도로 도로래 운전 중에 뭐 장거리를 가거나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놔뒀다가 뭐 갖고 다니시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봐요. 왜냐면 꼭 비싼 커피를 사 먹어야 더 맛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쉽게 동의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서 이런 저렴한 커피들 특히 이거는 지금 당이 없습니다. 무가당이라 뭐 이렇게 단맛이 너무 돌아서 뭐 목이 타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맛이 깔끔해. 전체적으로 맛이 깔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클린컵 뒷맛이 깔끔하기 때문에 어떤 쓴맛과 떫은 맛이 오래 남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에도 요 맥스웰 하우스 요 캔커피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요번에도 다시 한번 비교군으로서 사본 겁니다. 일단 요 맥스웰 하우스 콜롬비아나 라떼 똑같은 커피죠. 네. 제주도 똑같아요. 여기에는 일단은 농축 우유 단백 분말, 그러니까 혼합 분유예요.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게 가공류들. 왜냐면 유크림 이런 게 좀 더 싸잖아요. 실제 우유를 넣는 것보다. 그리고 또 이제 유통기한이나 제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사용이 편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특성상 유크림 같은 게 들어있다 보면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이 제품도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커피를 제가 달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스트할 때나 몇 번 먹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면 그 커피가 그 커피인가? 뭐 이제 약간 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데 자 요거는 참고로 맥스웰 하우스의 그 보틀 타입의 커피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얘가 맛이 비슷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느낌상은 비슷해 보여요. 뭐 때깔이 약간 좀 매우 진흙탕 같아서 뭔가 이렇게 우유가 들어있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보면 이제 우유가 들어있으면 좀 더 이렇게 색깔이 부드러운 색깔이 돌아야 되는데 약간 물 탄 느낌이 좀 많이 들죠. 마치 그 우유에다가 물 타서 섞었을 때 뿌연 느낌. 자, 보이시죠? 네,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좀 단맛이 들어있고요. 그, 거진 뭐 레시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유 특유의 그 고소함과 묵직한 맛보다는 약간 그 설탕물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제품이 섞인 것 같긴 한데 잘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유 한 잔 마시고 나서 그 빈 우유가 좀 묻어있는 그 잔에 마치 물을 부어서 다시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 유제품의 느낌은 안 사는데 반면에 단맛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캔커피에서 느껴지는 그런 맛들. 왜냐면 요새는 이제 유제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우유나 유제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은 예전 그 전통 과거의 이런 캔커피 스타일의 느낌이 좀 납니다. 저는 오히려 오리지널 블랙이 좀 더 제 취향인 것 같은 게 약간 깔끔한 블랙에 쓴맛이나 탄맛이 돌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요 두 가지 커피를 먹어봤는데 얘는 어디까지나 요 두 가지 제품의 비교군으로서 갖고 온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거니까 이 저렴한 커피 군들 중에서 맛이 어떤가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이제 1,000원대고 얘는 거진 500원이 안 되는 가격대라 벌써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저렴한 커피들도 약간 등급들이 좀 나눠요. 물론 더 올라가면 더 고급 커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가공 커피들이 비교적 제품 가격대 좀 다양하죠. 뭐 500원대에서부터 1,000원대, 뭐 2,000원, 3,000원대까지
그 제품군이 다채롭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데서도 더 많은 커피들이 뭐 자사 PB 상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비교할 건 너무 많은데, 물론 맛이 거기서 거기긴 해요. 뭐 특별하게 퀄리티가 극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이번에 비교할 거는 이 그러니까 디카페인 라떼랑 요 카페 라떼입니다. 먼저 이 홈플러스의 카페 라떼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브라질, 에티오피아 블렌딩 원두의 깊은 향과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1급 A 원유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더했어요 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내 카메라 상태가 안 좋나? 이게 멀리 있는 건 잡는데 가까이 있는 건 잘 못 잡네요. 이게 아마 그 전면 카메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떨어지나 봐요. 아무튼 어줍지 않게 남들 하는 거 따라해 보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 제품의 이제 봐야죠. 네, 일단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내 눈깔이 미쳤나 봐. 나이 먹은 거 티네. 자, 이건 참고로 제조원이 서울 FNB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조원들이 나와 있는데, 카메라에도 잘 안 보이시죠? 큰일 났다, 이런 거. 다음에는 후면 카메라로 해봐야 되나? 원래 이렇게 제품들을 보실 때 뒤에 성분 표시나 이 제조를 어디서 하는지 보시면 대략적으로 같은 곳에서 제조된 커피들이 느낌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PB 상품들은 특정 업체에 뭐랄까 제조된 거를 이름만 바꿔갖고 달고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품명은 일단은 카페라떼, 홈플러스 카페라떼로 나와 있고요. 제조원은 서울 FMB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우유 쪽에서 맞죠? 서울우유 쪽에서 이제 제조를 도와주는 거죠. 보면은 이 전문 판매원은 홈플러스로 돼 있고요. 그 나머지 내용은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두 브라질산 97%, 에티오피아산 3%. 보통 많이 쓰는 패턴이 중남미 커피에다가 이제 아프리카 계열이나 저 동남아시아 커피를 이제 블렌드하는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이 중남미 커피는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분포를 차지하는 게 중남미 커피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커피 중에 하나가 요 브라질 커피고, 브라질 커피는 싱글 자체의 커피 매력보다는 이렇게 블렌드용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싱글 오리진으로 뭐 맛이 없다는 얘기냐?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 커피를 한번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시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뭐 이런 센스 좋아. 네. 뭐 대부분은 이제 이 빨대로 콱 찍어서 드실 텐데, 저는 이제 이거를 소분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덜어서 먹을게요. 자, 제가 덜어봅니다. 자, 지금 덜고 있어요. 뿅. 근데 이걸 보이는 라디오처럼 따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 나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수다 떨 것 같아. 자, 보시면 색깔 차이가 나시죠? 얘는 약간 그 아까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카페라떼, 요게 그 홈플러스 PB. 제 컵 이쁘죠? 우리 소녀 이쁜 거 같지 않아요? 네. 아무튼 요 두 가지 커피인데, 얘는 물탄 느낌이 상당히 강하지만 또 단맛도 너무 세요. 그래서 약간 그 캐러멜 맛의 단맛과 풍미가 많이 풍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커피 우유란 느낌은 들긴 하는데, 뭐라 할까, 마치 이 자체의 맛은 아메리카노에다가 캐러멜 소스를 녹인 듯한 그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카페에서 일하면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맛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맛은 유제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이 맥스웰 하우스의 콜롬비아나 라떼는 거진 맛이 그 아메리카노 블랙에다가 캐러멜 소스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회사의 제품들, 뭐 다빈치, 뭐 기라델리, 이런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소스류, 시럽 말고 소스류를 아메리카노에 부은 다음에 막 섞어서 먹었을 때 그런 맛이에요. 실제로 이제 단맛이 나면서 되게 라이트해요. 그래서
우유가 섞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 자, 이건 이제 카페 라떼, 브라질과 에티오피아라고 아까 써 있었죠. 근데 사실 이런 블렌드된 커피는 원산지 파악이 사실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당분들이 만약 들어간다면. 맛을 보겠습니다. 무게감이 확 틀려요. 이 제품 그 맥스웰 하우스보다 확실히 느끼함과 무게감이 확 틀립니다. 그러니까 물보다는 우유 제품이 많이 들었는데 특유의 단맛이 돌기도 하지만 뒤끝에 약간 애프터가 묵직하고 불편해요. 이런 거는 보통 탈지유나 이제 유크림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 써 있어요. 유크림 외국산 외국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크림이. 그러니까 이런 유크림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커피의 바디감과 묵직함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에서 밀크티나 녹차 라떼 이런 혼합 우유 제품들을 만들 때 단순히 우유만 넣기보다는 이런 유크림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동물성 생크림, 크림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식물성이나 동물성을 약간 혼합해주는 카페들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어떤 효과가 나냐? 그 커피가 아니라 이런 음료들이 되게 좀 걸쭉하고 무게감이 삽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진한데?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보통은 우유만 넣다 보면 어떤 단맛이나 다른 맛들은 잘 살려줄 수 있지만 약간 그 특유의 가벼운 느낌이 오래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이 유제품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그 지방 함량이 낮아요. 지방 함량이 낮다 보니까 이런 커피 제품이나 뭐 녹차 라떼, 밀크티를 만들다 보면 그 우유 자체의 지방 함량이 낮은 그 무게감이 적은 부분들이 좀 뭐랄까 좀 라이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좀 진하게 주세요, 진하게 주세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녹차 라떼를 진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농도를 진하게 해달라는 건지 녹차 맛이 더 강하게 해달라는 건지 정확한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농도 자체를 진하게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유 자체의 지방 함량이 낮다 보니까 사실 파우더류를 많이 넣다 보면 단맛이 더 세지지 농도가 진해지진 않습니다. 물론 우유 자체가 너무 적으면 걸쭉해지긴 합니다만 너무 달아서 못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쓰느냐, 유크림을 씁니다. 그러니까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유크림을 섞어주면 특유의 묵직함이 살아나면서 묘한 느끼함도 살아나요. 그러다 보면 농도가 진하게 느껴지다 보면 소비자들이 와, 이 집 밀크티나 녹차 라떼가 엄청 진한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제품에는 유크림을 적절히 섞어주는 게 매우 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맛을 저해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공 커피에는 대부분이 다 유크림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혼합 분유, 유크림, 그러니까 원유만 들어가는 커피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단가가 낮은 커피들은 이제 가성비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크림류나 혼합 분유를 많이 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 커피들을 뒤에 보시면 뒤에 성분 표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격이 싼 커피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분 표시에 유크림이나 이 제품도 보시게 되면 탈지 분유, 뭐 유화제 이런 것들이 다 섞여요. 섞여서 물론 이제 여기에는 산도 조절제 뭐 해갖고 이제 다양한 성분들이 섞입니다. 그러니까 유크림들이 뭉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이 섞여서 사실 몸에 좋지는 않죠. 왜냐면 그냥 순수 우유만 넣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가공 커피를 즐겨 마시는 게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유크림류 같은 거는 동물성 유크림을 쓰기보단 대부분 식물성 가공 유크림들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실제로 카페에서도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면 재료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카페들을 운영이 어렵다 보면 이 가성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일 싸고 적절한 맛을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쓰게 되죠. 그래서 유크림도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인해서 많이 나뉘고 물론 그 퀄리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많이 나지만 아무튼 카페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 소비자들도 그런 거를 알고 드시면 조금 더 그 집 음료에 대한 것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공 커피나 가공 음료들도 잘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홈플러스 이 카페 라떼 자체의 맛을 보면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1,000원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제가 이걸 1,000원에 샀거든요. 지금 물론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좀 더 쌀 수는 있지만 1,000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되게 퀄리티가 좋은 겁니다. 뭐 이게 만약에 2,000원, 뭐 3,000원이 됐다. 그러면 좀 솔직히 굳이 이 돈 주고 먹을 필요는 없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나 같으면 메가커피 가서 먹겠다. 뭐 이제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1,000원짜리라는 걸 생각하면 꽤 가성비가 좋고 이런 커피는 지금 좀 묵직하고 진해요. 그러다 보면 우유를 더 넣어서 드셔도 되고 참고로 얼음컵에다가 드셔도 얼음이 녹더라도 그 느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홈플러스 디카페인 커피고 아마도 이것도 서울 F&B겠죠? 네, 똑같이 하겠죠? 맞습니다. 제조원이 서울 F&B로 나와 있고요. 물론 강원도 횡성군 주소도 다 나와 있어요. 유통 전문 판매원은 홈플러스로 돼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품은 이제 서울우유에서 가공하는 커피류의 비슷한 맛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우유에서 가공돼서 나오는 게 그 스페셜티 커피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동네 마트 같은 데 가면 저렴하게 프로모션을 항상 합니다. 한 1,000원대 나오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커피들이랑 맛이 비슷할 거예요. 실제로 같이 사놓고 먹어보면 비슷한 게 느껴질 텐데 왜냐면 국내에서 이렇게 제조해주는 업체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제조되는 커피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듯이 아무리 제조 공정이 뭐 다채롭고 길다고 그래도 그 제조 라인에서 대부분 다 만드는 거지 그 제조 라인을 개별적으로 다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커피 종류가 뭐 30가지다. 그럼 제조 공정 라인을 30개를 다 하려면 그 공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라인을 다 활용을 해서 이름만 달리 붙여갖고 팔 수밖에 없겠죠. 그게 더 효율적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커피들이 그 커피에서 그 커피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디카페인 라떼도 한번 볼게요. 일단 서울 F&B에서 제조했고 콜롬비아 디카페인 원두를 사용했어요 라고 써있습니다. 융드립 방식, 우리가 이제 플라널 드립이라고 하죠. 융드립 방식으로 추출하여 원두 본연의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앞에 그 선전 문구들이 써있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안 보여. 아무튼 디카페인 커피인데 이거는 이제 그 콜롬비아 디카페인 커피를 넣었다. 100% 콜롬비아로 돼 있어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 파우더가 추가로 들어갔네요. 커피 100%인데 스페인산과 베트남산이 섞여 있는 디카페인 커피 파우더 플러스 디카페인 커피 추출액 플러스 원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설탕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맛이 있다는 얘기죠. 탈지 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유제품을 100% 원유로만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제품들은 가격대가 좀 더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제품들은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탈지 분유 이런 걸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뒤에 혼합제제라고 하고 천연 향료, 합성 향료 여러 가지 향료들과 재료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일단 비춰는 드리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사서 드시거나 음료를 사서 드실 때에는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 배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런 걸 좀 봅니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뜨네. 네. 헬리콥터가 뜨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트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새로운 커피들이 나올 때 무조건 사서 먹어보긴 합니다만 뒤에 이제 이 제조를 하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성분이 뭐가 들었나 이런 거를 항상 보고서 비교를 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맛이 유추는 됩니다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 번씩 먹어보고 이제 리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한번 뜯어 볼게요. 상식적으로 디카페인 커피들이 대체적으로 맛이 없어요. 왜냐면 디카페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커피에서 그 카페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성분을 뽑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좋든 싫든 이거 왜 안 뜯어지냐? 응? 좋든 싫든 다양한 커피들의 성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원래 커피보다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찢어져요. 이거 에이씨, 에이, 내 손가락도 안 찢어져. 이거 어떡하지? 응? 응? 와, 와 이거 미쳤다. 그래서 이걸 여기 써 있구나. 개봉 시 손을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잘 안 뜯어지니까 주의하라 이거죠. 네, 아무튼 그래도 뜯어야지 어떻게. 자, 일단 얘도 먹어볼게요. 험난하다. 네, 녹음하면서 이 영상 촬영하는 거 쉬운 거 아니구나. 역시 항상 느끼지만 이 세상을 날로 먹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은 날로 먹을 수가 없어. 자, 요게 이제 디카페인 라떼고요. 요게 홈플러스 그냥 라떼예요. 제가 좀 더 부어볼게요.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데 딱 봐도 요 디카페인 쪽이 조금 더 색깔이 진해 보이시죠? 네, 조금 진해 보여요. 조금 더 진해 보입니다. 맛을 보자면 일단 카페 라떼를 맛을 볼게요. 뭐 원래 많이 먹던 저렴한 그 당이 들어가 있는 라떼류. 근데 사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비행기 소리가 많이 나? 요게 이제 디카페인 라떼인데 얘는 인위적인 향료를 넣은 게 티가 팍 나는 게, 그, 풍미가 확 풍겨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커피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풍미가 있는 반면에, 이런 커피는 인위적인 향료의 풍미라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너무 확 풍겨. 대놓고 너무 확 풍겨. 일단은, 얘가 더 고소한 맛이 강해요. 같이 먹어보면 디카페인 쪽이 좀 약간 느끼한 맛이 덜하고요. 그러니까 그 유제품들 그 유크림이 들어간, 참고로 이 디카페인은 보시면 유크림은 안 들어갔어요. 이 제품은 유크림이 안 들어가서 좀 뒤끝이 느끼한 맛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혼합 분유만 들어간 거죠. 하지만 그 인위적인 그 향신료, 이 향신료가 정확하게 딱 찝히지가 않는데 어디서 많이 먹었던 그 달고 고소한 향들, 그 마치 누룽지 사탕 있죠. 누룽지 사탕. 그 누룽지 사탕을 먹는 그 단맛과 그 풍미, 향미가 입안에 퍼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누룽지 사탕 먹다가 우유 한 잔 마시는 딱 그런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고소한 맛들이 막 도는데 입안에서 진짜 누룽지 사탕 맛이 돌아요.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걸 만약 드셔보신다면 뭐 홈플러스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비싸지 않은데 정말 누룽지 사탕 맛이 많이 나고요. 얘는 말 그대로 기존에 많이 먹던 그 라떼 이 가공 커피들의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두 제품은 뭐 먹을 만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특별히 맛있다, 이 제품 끝내줘, 뭐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한 맛들을 잘 나타내 주면서 그 기본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서 커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군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뭐 맛이 특별히 못하다, 특별히 좋다, 뭐 그럴 만한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 가격을 생각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커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네, 1차적인 커피 리뷰를 한번 맞춰봤고요. 다음엔 뭘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내용은 금주의 커피 기사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타임입니다. 일단 기사거리는 제가 미리 조금 서치를 좀 했는데 뭐 사실 기사거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 커피 쪽은 이제 광고가 대부분인데
광고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커피 경험을 넘어 아니다. 커피를 넘어 경험을 팝니다. 간판에서 커피를 뗀 할리스. 할리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새 출발. 냉대받던 카공적 끌어안고 해리포 뭐야 카페식으로 대안찾아 캠핑 해리포터 굿즈로 MZ세대 호응. 매장 587개에서 2025년 1000개로 확대. 사실 이 할리스가 인수된지를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사실 몰라요. 제 방송을 듣는 분들 빼고는 사실 이 그룹, 이 회사들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런 거 잘 모르세요. 특히 커피 쪽도 더 그렇죠. 뭐 저처럼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찾아보고 있지. 대부분은 몰라요. 왜냐면 제가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바리스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커피 문화 이야기 이런 거 할 때 다양한 이제 커피의 흐름, 또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뭐 뭔 소리요? 뭐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대다수가. 자, 근데 아시겠지만 제 방송을 들어보시는 아시겠지만 KG 그룹으로 이제 인수됐습니다. 이제 팔린 거죠. 할리스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주주들이 이제 팔아요. 비싼 돈으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뭐 사실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좀 수익성이 올라가는 회사였는데 뭐 이제 투자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할리스의 처음 시작은 이제 스타벅스를 좀 뭐랄까 견제하기 위한 한국식 토종 브랜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지신 게 많이 알려졌대. 네, 우리 KFC 코리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할리스, 그 다음에 에듀원, 뭐 그런 회사들이 이쪽 KG 회사로 알고 있고 KG 모빌리언스, 뭐 아무튼 좀 KG 동부제철, 뭐 하여튼 뭐 되게 많아. 근데 뭐 저는 몰라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아무튼 좀 큰 회사야. 큰 회사야. 큰 회사인데 자, 할리스가 이 회사한테 팔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팔렸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브랜드를 보통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리뉴얼들을 하죠. 그러니까 로고가 바뀐다든가 어떤 뭐 디자인이 바뀐다든가 뭐 스타벅스도 그랬고 이제 할리스도 이제 커피를 떼고 할리스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로 이미지 변신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할리스 커피 그러면 약간 커피 쪽 분야에만 국한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할리스라고만 한다면 뭐 디저트, 브런치, 뭐 식사, 뭐 베이커리 다양한 확장성을 갖게 되고 사람들 또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와 그 그림들이 커피 쪽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멀티 플랫폼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한국식 토종 브랜드로서 이제 커피와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딱 그렇게 느껴지죠. 그 실제로 지금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공족을 좀 끌어안기 위해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커피 공간,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편의성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폭넓게 공급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스타벅스에 익숙한 고객들을 우리 할리스 쪽으로 좀 끌고 가자.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돼요. 보시면 커피 외에 다양한 경험과 카페식 굿즈 확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카페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같은 어떤 규모를 많이 갖추면서 지금 보시면 스타벅스가 했었던 어떤 모델들을 다 따라하고 있죠. 스타벅스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 이거를 다른 회사 폴바셋이나 뭐 이런 할리스에서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규모를 크게 하고 보시면 가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게 하면서 뭐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 변화 그러면서 이제 전략을 수정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할리스 그러면 그냥 커피, 한국식 브랜드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라 그럴까 스타벅스를 따라가는 브랜드로서 보통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뭐랄까 재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한국식 브랜드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고 견제할 만한 어떤 그 견제 세력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회사가 인수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이 회사의 브랜드를 잘 키워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더 확실히 할리스가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커피 시장의 흐름을 보면 대략적으로 커피에 대한 그 견해나 식견들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커피 바리스타들은 커피 자기 매장에서 일을 하는 것만 집중됐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트렌드나 흐름들을 읽을 수 있어요. 참고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시스템들, 키오스크 주문 방식이라든가 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 극대화할 수 있는 무인 카페, 뭐 로버트 카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바리스타는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있냐면 이 카페 시장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면 가격이 매우 저렴하거나 매우 세거나 아니면 단순히 카페에만 집중하던 게 지금은 카페가 아닌 음식, 문화 그리고 어떤 그 장소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컨텐츠로 많이 발전되어 가면서 반대로 바리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화되고 또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런 커피도 뭐 반자동, 전자동, 뭐 수동 이렇게 나뉘는데 이 커피를 다루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조금 기계적으로 많이 움직였다면 사실 인간이 기계보다는 떨어져요. 그쵸?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죠. 기계는 뭐 전기세만 들어가면 뭐 특별히 고장나지 않는다면 24시간 계속 일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인간들은 어떤 감정의 기복이라든가 어떤 컨디션의 어떤 유무 또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들로 인해서 원활하게 일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바리스타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보다 전문화되고 자신의 손맛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동 머신기라든가 조금 더 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말 아날로그적인 커피 추출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컨텐츠화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동 머신기를 다루는 카페들도 많아졌고 또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화된 바리스타를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흐름을 읽고 바리스타도 그런 것들을 적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자, 다음 기사로 본 게 뭐냐? 젤라또 시판 제품 메뉴 항의에 꺼져라 꺼져라 적반하장 카페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젤라또를 시켰더니 시판 아이스크림이 배달되고 표기 바꾸란 지적에 카페 측 말 많다 꺼지라 댓글을 달았대요. 왜 이랬어? 이데일리 기사인데 일단 기사 내용은 배달 그 이데일리의 이재길 기자님이 이제 취재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그냥 이제 검색을 해보고 기사를 이제 바리스타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논평을 하거나 말이 좋아 논평이지 그냥 내 개인적인 견해지. 네, 쓰잘데기 없는 내 수단인데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시판 아이스크림을 젤라또로 표기해 판매한 업체 측에 항의했다가 꺼지세요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꺼지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위에처럼 리뷰를 수정했더니 사장이 사진에 보이는 대로 댓글 수정했고 지금은 아예 댓글 삭제된 상태이다. 문제의 젤라또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와플이랑 와플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올라가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 옆에는 이제 마카롱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젤라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엑설런트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고급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 고급 아이스크림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엑설런트를 따로 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젤라또라는 단어는 얼렸다라는 이탈리아어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젤라또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젤라또라고 그러면 이탈리아식 정통 고급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아이스크림이 젤라또인데 그러니까 그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아이스크림이 젤라또예요. 그냥
그 나라 말이 다른 것 뿐이지. 하지만 우리 인식에는 젤라또 그러면 사실 더 비싼 아이스크림을 인식을 하고 있고, 더 고급 재료, 천연 재료를 써서 뭔가 기존의 아이스크림보다는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을 연출하는데, 소비자는 당연히 그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어떤 고급스러운 젤라또 아이스크림 들어가겠지.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엑설런트 포장돼 있는, 금박으로 돼 있는 엑설런트를 그냥 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된 거겠죠. 물론 이거는 좀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음식 가격이 실제로 얼마인지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와플에 젤라또가 올라가는 게 뭐 1,000원이다.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좀 이해는 돼. 그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팔면서 한 5,000원, 6,000원을 받았는데 엑설런트를 줬다. 그럼 이거 진짜 잘못한 거죠. 대놓고 좀 약간 사기치는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에 A씨는 어떻게 추가로 주문하는 바닐라 젤라또가 슈퍼 아이스크림 엑설런트인가, 심지어 다 녹았다라며 포기를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다시 하셔야 할 듯하다는 내용의 리뷰를 남겼다. 당시 해당 카페의 리뷰에는 스쿱으로 뜬 아이스크림 제공됐다는 글은 있었지만 엑설런트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의 기대가 너무 이제 괴리감이 생긴 거죠. A씨의 리뷰의 카페 사장은 엑설런트가 크로플과 가장 잘 크로플이었구나. 어울리며 다른 고객들은 불만이 없었다는 답변을 달았다. 또 A씨를 향해 지극히 부정적인 개인적 의견 같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젤라또라고 표기해놓고 시판 아이스크림을 받는 게 잘못된 거다. 카페 사장님께서 젤라또랑 아이스크림의 차이를 모르실 리 없다며 고객 응대하는 거 최악인 가게다. 젤라또 표기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항의했다. 뭐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이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 상대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업주가 좀 더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응대하는 자세도 좀 잘못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뭐 손님이 왕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손님 위주로 장사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돈을 먹고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글을 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럴 때는 그냥 카페 측에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수정을 하면 돼요.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더 뒤에 얘기가 나온 게 카페 측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카페 측이 사과를 한다면서 고객의 집을 직접 찾아간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집으로 찾아간 거 너무 소름이다. 배달 장사하는 가게들이 내 주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 직접 찾아가는 것도 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밖에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제 오해의 여지가 없죠. 무턱대고 무조건 막 찾아가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올 수 있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사거리인데 이제 별점 테러 못한다. 네이버 식당 카페 별점제 폐지라는 이제 기사예요. 이게 국민일보에 이제 기사가 실려 있는 걸 제가 이제 링크를 갖고 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요. 네이버가 식당, 카페 등 장소 리뷰의 별점을 없애고 인공지능 기반 태그 구름을 도입한다. 네이버는 스마트 플레이스 서비스의 평점 기반 리뷰 시스템을 폐지하고 방문객들 리뷰를 바탕으로 하는 해시태그 형식 통계 정보를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시태그 형태? 일단 별점 시스템은 구글이나 숙박정보 앱 등 국내외 대다수 장소 플랫폼이 활용하는 글로벌 표준이 됐다. 하지만 간편하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일부 고객이 악의적으로 남기는 별점도 다른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지역 중소상공인에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참고로 이 네이버는 현재 제가 알기로 영수증 리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영수증을 이제 스캔을 해야 글을 쓸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이게 꼭 별점제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요즘 친구들은 네이버를 잘 안 쓰죠. 제가 확실히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카페 일을 할 때 많이 느끼는 것들이, 이 20대, 30대 친구들은 보통 인스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집을 검색해도 인스타를 하지, 이런 저처럼 아저씨들은 네이버, 옛날부터 이제 네이버를 전통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걸 보는데,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를 통해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상으로는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싸리 그 인스타처럼 이 해시태그 형태로 이제 뭐랄까 글을 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에다가 이제 맛집 리뷰들 보통 합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을 뭐 예를 들어서 가성비 좋아, 다시는 안 먹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뭐 보통 달아요. 거기 이제 별점 같은 건 없죠.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그런 식으로 달아서 이제 조금 해시태그를 따라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는 것 같아요. 네이버 측은 별점이라는 일률적인 척도로 담긴 힘들었던 업체의 다양한 장점과 개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별점이 평가의 수단이었다면 앞으로 리뷰는 개인의 취향을 기록 공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네, 아무튼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런 별점제나 해시태그 뭐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네이버 검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검색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맛집 검색 같은 거는 많이 확실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뭐 사진이나 뭐 해시태그의 이제 어떤 평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을 흐름을 좀 쫓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도 먹는 것만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커피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뭐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이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학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커피를 주로 많이 드시느냐 물어보면 기껏해야 카누 그것도 카누 시그니처도 아니고 그냥 기본 카누 많이 먹는다. 아니면 어떤 분은 뭐 레시피 즐겨 먹어요. 그나마 좀 나으신 분들이 이제 캡슐 커피, 네스프레소나 돌체 구스토 같은 커피를 주로 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사다가 많이 먹는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바리스타들도 커피를 많이 안 먹는 경우가 참 많은데, 물론 흐름을 쫓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중요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존에 해왔던 걸 꼭 버려야 될 필요는 없고, 기존에 하던 걸 하면서 조금 더 식견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시도나 접근성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우리도 그러한 흐름들을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덧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예전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젊은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게 많죠. 그래서 최대한 젊은 친구들을 쫓아가려고 저 역시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접근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을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때도 많지만, 아무튼 오늘의 기사거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항상 하던 요 커피 한잔 할까요? 네, 허영만 작가님의 이 커피 한잔 할까요를 에피소드별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직 6권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에피소드가 43화 커피가 뭐라고 라는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실제로 바리스타들이 많이 겪는 에피소드고, 실제로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커피 이야기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커피 주제로서 활용하고자 이걸 쓰고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허영만 작가님은 식객으로 이미 정평이 나와 계신데, 이 커피 쪽에서도 이 커피 한잔 할까요가 꽤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책이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에서도 많이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바리스타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물론 이걸 보다 보면 너무 PPL을 대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불편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허영만 작가님이 직접 발로 뛰는 취재일기를 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의 고증을 거쳐서 그대로 연출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볼거리들이 꽤 많은 책입니다. 이번 화의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쿠퍼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가 나와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 초이어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초이어트. 좀 싸가지 없고 얼굴에 뭐가 이렇게 삐딱하게 돌아가는 이 초이어트가 나와요. 지금 이 뚱뚱한 저같이 생긴 애 보이시죠? 네, 뚱뚱하시고. 저도 사실 엄청 뚱뚱하진 않은데, 맨날 부었어. 맨날 라면 먹고 자서 그런가? 아무튼, 이 초이어트한테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왜냐면 스페셜티 커피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자문을 구하러 왔다가 걔 무시당해요. 왜 그러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문외한이죠. 문외한인데 이 초이어트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커피에 대한 정보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문을 내 발이 헛나와. 뭘 하겠다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냐 이러면서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교육 좀 해야겠다. 니들 커피 좀 공부 좀 하고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은 그래 그래도 전문성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도 제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원들이 다 환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대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이제 커피 교육도 받고 이제 뭐랄까 사무실에 직접 커피 기계까지 놓으면서 뭐랄까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배경이 되는 이대 커피에 이 대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필요한 장비나 필요한 원두를 구매를 해요. 처음에 나오는 커피의 종류가 이 쿠파 미디어에 납품하는 원두가 인도네시아 만델링이라고 하는 이제 생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초이어트가 이제 강연을 하죠. 여기서 이 뭐랄까 이 쿠파 미디어에 쿠파 미디어가 맞나? 아이고 막 탈국치까지 나와. 네, 쿠파 미디어가 맞아요. 쿠파 미디어에 교육을 해요. 인도네시아 만델링은 수마트라 섬의 부족 이름에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생두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두 가공 방식은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는데 이 가공법에 따라 맛이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커피에 대한 상식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만델링, 자바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했던 카페에서 이 인도네시아 커피를 정말 자주 매주 로스팅을 할 만큼 정말 많이 쓴 원두 중에 하나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만델링, 자바 이런 커피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물론 로스팅하는 포인트나 숙성 그리고 이제 가공법들에 따라 커피 많이 다르긴 한데 약간 홍차의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만델링만의 묘한 매력이 있는데 저는 이 홍차스러운 느낌이 살짝 좋았어요. 그 뭐랄까 풍미도 좋고 특유의 그 쌉싸름한 맛이 클린하게 넘어가면서 불편하지 않은 그 쌉싸름한 맛들이 마치 홍차 한 잔 마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요 품종의 원두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뜹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코나 커피를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커피가 있는데 물론 이 교재 내가 습관이 됐어. 교재가 아니라 여기 책에는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세계 3대 커피가 뭐가 있냐면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 그리고 하와이의 하와이안 코나 그리고 저 중동 쪽에 있는 예멘의 모카 커피. 쉽게 얘기해서 이 모카가 오늘날 그 모카의 기원 그 어원이 됩니다. 실제로 이 모카의 예멘의 모카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건너온 커피예요.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바다 건너 그 지도를 검색해 보시면 에티오피아랑 그 예멘이 바다를 끼고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가 이 예멘을 침공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속국으로 만들었을 당시에 커피가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도 이제 책으로 보통 배우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인 이 하와이안 코나 커피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좋은 커피를 먹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실제로 직장인들은 커피를 마시는 그 커피 타임이 진짜 커피 자체를 먹는 개념보다는 조금 바람도 쐬고 뭔가 이렇게 바깥을 산책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약간 힐링 타임 개념이 꽤 커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사실 커피를 맛으로 먹기도 하겠지만 목적성 자체가 순수 커피 맛보다는 그 시간을 좀 즐기는 힐링 타임의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직장인들이 그런 개념으로 한다라는 거를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게 되고, 뭐 대부분 일을 해보시면 잠깐 이 야외의 공기를 마시고 뭐 햇빛을 쬐는 게 얼마만큼 기분이 좋은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게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이제 초이어트랑 광고비가 부딪혀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이어트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는데, 이 맨 마지막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에필로그가 비싼 커피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세상 모든 종류의 커피는 산책을 같이 하면 다 맛있어진다. 뭐 이러면서 매듭을 져요. 해피엔딩처럼 매듭을 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초이어트와 그 뭐랄까 프로젝트가 깨져요.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일단락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허영만 작가님의 커피 한잔 할까요? 또 에피소드를 짤막하게 에피소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더 해야 되는데 피곤해. 생각보다 이게 피곤하네. 이거 피곤하다. 네, 아무튼 다음에는 제가 커피 리뷰를 한번, 원래 이거 끝나고 리뷰를 한번 더 하는데 오늘 피곤하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댓글 기다리는 거 알죠? 네,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고요. 좋은 뉴스들 많이 보내주셔서 뭐 또 제 방송 소재 삼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영상 제작한 거를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 건데 또 반응이 물론 워낙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없어요. 막 조회수 없음 막 이러고 3번 뭐 3회 막 이런데 한번 꿋꿋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 저는 뭐 결과에 그렇게 뭐 기죽고 그러지 않아요. 여태까지 5년을 팟캐스트를 하면서 뭐 그렇게 막 기분 타고 그런 적 없어. 그냥 꿋꿋하게 열심히 했어. 네, 아무튼 여기까지. 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